생츄리 왔다가 생츄리 그런 공간이에요. 저한테도 뭔가 이제 조금 고민이 많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찾는 게 맞나? 이런 고민할 때 항상 와서 주셨던 그런 그 글귀들 놀라울 때가 많았던 게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관련돼 있는 글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츄리라는 공간, 생츄리라는 뜻 이름이 안식처, 보호소 이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궁금했던 게 그 생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피드에 쓰셨을 때 가오픈이 끝나고 정식 오픈을 하실 때 9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쓰신 글이. 예, 맞아요. 그러면서 생츄리는 안식처다. 뭐 이제 보호소. 되게 생츄리에 대한 뭔가 딱 하나라고 정의하기는 힘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설명 글이 써있고 마지막에 요 글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이렇게나마 당신께 당신의 것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 것이라면은 무엇일까? 이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저희가 십자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크리스천이고 당신께 당신 걸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생츄리 운영하면서 정식 오픈하면서 했던 거는 아마 신이겠죠. 예. 근데 저희 생츄리도 그렇고 저도 뭔가 그것들을 뭐 강요하거나 이런 공간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가짐이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은 보이지 않는 거고 저도 잘 모릅니다. 찾아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마음을 되게 지키려고 가는 입장이고 어려운 부분도 너무 많고 때로는 의심도 들고요. 근데 그게 국한돼서 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란 사람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감정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보이는 것들만 부각되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부분들을 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되게 확인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으로서 그때 그 글을 신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신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은 제가 살아야 되는 거는 신을 의식하면서 저를 없애고 어떤 테두리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만든 목적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뭘 좋아하나? 나를 나대로 실현하는 게 결국에는 나로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신이 있다면 신한테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썼던 글로서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거 좀 찾는 과정이신가요? 어느 정도 조금 찾으셨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과정을 제가 자신 있게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 시기가 있다면 아마 삶의 끝이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되고 그때까지는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계속 부딪혀야 되고 삶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도 없는 것 같고 실패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이제는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했으면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이 일들이 너무 힘든데 어느 순간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삶의 연속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찾았다 내가 뭔가를 알았다 난 지금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들이 과연 이상적으로 완벽한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저한테는 삶은 뭔가 해냈다 아니면 뭔가 성공했다 뭔가 이뤘다 뭔가 찾아냈다가 아니라 계속 싸워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서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궁금했던 거 로고. 예. 생츄리 로고에 대해서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로고 같은 경우가 십자가랑 물고기를 형상하는 로고인데 그거를 반반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을 뜻하고 또 물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크리스천들의 박해 시대 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잡혀가거나 이런 시대 때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호였던 거죠. 암호 같은 건가요? 네. 그래서 바닥에 이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은 너 크리스천이야? 그럼 나도 바닥에 그리면 크리스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두 개의 로고를 합쳐놓은 로고고 그거를 눕혔을 때는 배 모양 형상이 되거든요. 이렇게요? 네. 그랬을 때는 또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츄어리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오버랩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다들 공간을 얻으신 다음에 난 여기다 이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생츄어리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나는 이런 형태의 손님들이 들어왔었을 때 공간의 입구가 어떻고 또 어떻게 걸어오고 이런 모든 오브제들이랑 가구들이 이미 구상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이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성경에서 이제 노아도 똑같이 그런 시기를 겪거든요. 근데 방주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데 산에다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야, 여기는 비도 안 오고 물도 없는데 왜 산에서 배를 만드는 거야? 하고. 근데 노아는 계속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비웃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생츄어리 같은 건 좀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구를 만들고 이랬을 때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그걸 왜 만드는 건데? 그리고 또 만드는 가구들이랑 이런 게 그냥 막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다들 되게 의아해하고 뭘 하는 건가 싶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로고가 되게 심플하지만은 되게 복합적인 저에게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츄어리가 그 로고를 달고 오히려 서 있을 때는 십자가랑 물고기인데 엎어졌었을 때 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또 저한테는 되게 힘들 때, 내가 지금 쓰러진 것 같았었을 때 오히려 그 시기에서 생츄어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넘어진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배가 항해하듯이 바다로 헤엄쳐 나온 것처럼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생츄어리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런 방주 같은, 또 세상 속으로, 문화 속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항해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다르게 또 그 로고를 보게 되네요. 그러면 약간 힘들 때 생츄어리가 시작되셨다고 하시는데, 그 생츄어리를 시작하시는 그 당시에 힘듦이란 어떤 힘듦이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우선 정체성이었었죠. 원래는 운동을 했었다가 네. 그만두고 은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축구에 모든 걸 올인하고, 그러니까 저란 사람 신동력이 아니라 축구 선수 신동력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 이름 네이밍 앞에는 축구 선수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축구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저는 과연 그럼 신동력만으로 나는 누굴까, 난 뭘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주변에도 의심이 가고 제 자신한테도 의심이 가고, 그때 되게 많이 힘들고 흔들렸었던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또 관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어려웠었고, 네, 그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체성적으로 되게 많이 흔들렸었던 시기였었죠. 그럼 축구 선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선수로 활동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했었었는데 공부를 잘 안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머님의 아버지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네. 운동신경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로 밟아서 하다가 브라질에 가서 프로 선수 생활도 하고 한국 나와서도 이제 선수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쭉 프로팀에서 뛴다는 자체가 솔직히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한 프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의 사장님의 모습은 책을 좋아하시고 글을 쓰시고 커피를 좋아하시고 정적이고 되게 차분한 것들을 좀 이렇게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단체 생활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반대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지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지내실 때는 뭔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셨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어렸을 때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느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해외에서 혼자 살면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이 탔었었고, 그리고 또 혼자만의 시간도 되게 많았었었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 몸은 운동선수로서 너무 많이 성장을 해가면서 심적으로는 조금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간극이 어떻게 보면 20대 중반 지나서부터 조금씩 생기다가 어느 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생각돼 버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었죠. 그 운동 자체로서는 지금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이긴 한데 어느 순간 공 하나에 이제 너무 많은 남자들이 너무 진지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운동에 안 어울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너무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세계에 있는 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존중하고 너무 어려운 자리라는 거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리스펙하고, 하지만 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좀 진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아하. 생츄어리라는 공간을 처음에 구상하셨을 때,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처음 시작했었던 것들로 가면은 한 5년 정도 됐죠. 예. 꽤 오래전부터 구상을 하셨던 건가요? 네, 준비 기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니까요. 약간 그때셨나요? 축구 선수를 은퇴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정체성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던 거예요? 은퇴하고서 거의 한 1년, 2년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갈피도 못 잡았었고 방향도 못 잡았었고 그리고 생추어리를 하겠다는 생각도 못 했었었고 그때는 거의 그냥 방에서 책만 읽고 그랬었던 시기를 보내다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은퇴하고서 뭔가 바로 생추어리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한 1, 2년 정도의 방랑하는 시기가 조금 저한테 있었었죠.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다가 뭐 서서히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영감을 받거나 어떤 공간을 갖거나? 우선 공간적인 요소를 원래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공간적인 요소를 좋아해서 카페 가는 것도 좋아했었고 또 전시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간적인 인테리어나 디자인 같은 것들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또 커피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쪽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그럼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생추어리를 구상하고서 생각했었을 때 다른 데들을 많이 알아보잖아요. 네. 요즘에 뭔가 공간적인 추세들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예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보기 시작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사진들을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모아서 조금씩 정보를 많이 늘렸었던 거죠. 그러다가 일본에 한 3주 정도 여행을 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키사텐이라고 네. 정말 나이 드신 할아버지 분들이 커피를 내려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무너졌던 거죠. 왜요? 한국은 어떤 게 유행이다 아니면 이게 되게 예쁘다 이게 사람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금방금방 너무 잘 만들어낸다. 그리고 저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에 너무 익숙해졌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되게 예쁘고 좋고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겠다 이거 되게 멋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다가 그 일본에 가서 키사텐에서 커피를 내려주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설령 저분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고서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자세가. 이거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나 어떠한 멋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커피를 내려주고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삶 자체인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깨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뭘까? 난 뭘 해야 될까? 나는 공간 안에 어떤 걸 담아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뭘 이야기하고 싶고 난 뭘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랑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적 요소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지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럼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 난 어떤 사람이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나왔던 게 결국에는 지금 이 생추어리지 않을까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가구라든가 이런 디자인들은 맡길 수도 있는 건데 다 직접 오랜 시간 동안 다 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또 그냥 힘들지만서도 내가 만들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으셨나요? 우선 그때 당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는 좋은 디자인 회사, 좋은 인테리어 회사들도 알아보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일본 가서 와서 생각했었을 때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페이적으로 너무 많이 비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내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너무 멋있고 너무 존경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라는 사람한테는 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만드신 거고 저의 의미보다는 그분들의 뭔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 거니까 생추어리라는 공간에서는 조금 투박하더라도 디자인적으로 너무 심플하더라도 제가 제 손으로 만들고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뭣도 모르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엄청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는 혼자 만드신 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 좀 지인분들과 같이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예, 우선 저희 아버지가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장 생추어리가 나오는데 결정적이게
도와주셨던 디자이너, 가구 디자인 친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너무 많이 도와주셨죠. 저는 디자인적 구상만 있으면 그분이 이제 현실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재료라든가 컴퓨터로 이제 렌더링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해주시면 저희가 재료를 받아서 조립하고 도색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생츄어리는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또 저 혼자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죠. 색깔이 딱 흑과 백이잖아요. 예. 이렇게 좀 흑과 백으로 딱 단조롭게 선택하신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금 제 눈이 많이 지쳤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여기 너무 좋다더라, 이런 공간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가서 보면은 어느 순간 너무 자극적이고 저에게는 너무 화려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생츄어리는 좀 색을 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무채색의 공간, 색이 없는 공간. 그래서 가구는 흑백으로 만들어 놓고 바닥은 그레이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좀 대비되게 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게 아니라 색을 뺨으로써 조금 더 편안하고 정적이고 조금 여백을 만들어 두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여백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사람들이 채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걸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전시를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전시장에 가서 어떤 작품을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작품을 다 본 다음에 그 전시장을 보는 걸 되게 또 좋아합니다. 왜요? 그 전시장에 어떤 그림들이나 어떤 작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시장 안에 온도는 되게 많이 달라지고 색깔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전시장이지만. 네. 근데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전시를 보고 전시장들 사이에서 걸어다니는 동선들이나 그런 움직임들이 저한테는 되게 근사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 갈 때마다 항상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너무 좋은데 여기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거나 와인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전시장에서는 커피를 와인을 마실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차용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공간에는. 맞아요. 그리고 좀 항상 이제 올 때마다 궁금했던 건 이 가구들과 해변, 바다, 사장님을 포함한 지인분들이었나요? 바닷속에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은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는 가구들이 직접 다 갖고 가서 다 찍으신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우선 생츄어리도 없었었고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 시기 때는 바다에 되게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왔던 디자인적 요소들도 너무 많았었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만들어 놓은 가구 대부분이 저는 바다에서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걸 만들까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나오지 않고 바다 가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좀 시간 보내고 이러다가 문득문득 든 생각들로 나온 가구들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입구에 있는 이런 의자들, 의자 같은 의자들은 뒤에 십자가 의자 같은 경우 장의자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속에 이렇게 옷을 정장을 입고 들어가셨던 이유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진전을 조금 준비 중인데요. 그때 이제 사용할 사진들인데 근데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요?